네, 지방선거가 96일 남은 상황에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가 장동혁 대표 취임 후 최저치인 17%를 기록을 했죠. 당내 후폭풍은 더욱 커지는 상황입니다. 절연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분열의 씨앗을 뿌리는 일입니다. 단호하게 절연해야 할 대상은 오히려 이들입니다. 충격입니다. 당 지지율이 17%라는 것은 바닥이 아니고 지하로 내려간 느낌이고 당신과 민심의 기가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다시 한 번 더 절윤 그리고 윤어게인에 대한 절연이 필요하다는 것을 수치로서 확인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쓴소리 하실 일 있으면 쓴소리 하셔야죠. 당연히 하셔야 되고 또 그 부분을 장동혁 대표가 중진들이 나한테 왜 이러지라고 또 서운하게 생각하셔도 안 되는 것이고요. 네, 어제 중진들 또 재선 의원들에 이어서 오늘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또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국민의힘이 받아든 여론 성적표는 참담하다. 그렇기 때문에 반헌법은 보수가 될 수 없다. 아마 전륜을 거부했던 이제 계엄에 대해서 약간 옹호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던 것에 대한 얘기인 것 같은데 이제는 정말 노선을 결단해야 될 때다. 이런 얘기를 올렸습니다. 강전하 대변인님, 네.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뭔가 장동혁 대표의 메시지는 명확하지도 않고 명확하게 지금 전륜 메시지 더 내줘야 된다. 이거 강조하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그렇죠.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장동혁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직접 내기도 했었죠. 이번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으로 다시 출마할 것이 유력하게 보이는데 본인이 사실상 제일 하고 싶은 것은 서울시장에 대해서 뭐 연임을 하는 것보다도 그 다음번 대선을 준비하는 것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본인 입장에서는 그냥 보수를 넘어서서 중도 보수, 중도층에게까지 확장을 해야 되는 이러한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당의 노선이 본인이 생각하는 노선에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요. 당에서 그렇기 때문에 뭐 기자들이 탈당을 할 것이냐라는 질문이 나올 정도이지만 본인은 탈당 생각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오세훈 시장도 당의 중진으로서 앞으로 국민의힘이 나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장동혁 대표가 그렇다면 갑작스럽게 지금 지난주에 있었던 그 입장 발표에 있어서 전환이 될 것인가 그 부분은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결국에는 오세훈 시장도 계속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당의 중진들도 더 강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계속해서 얘기를 해왔던 의원 같은데 최다선 의원이죠. 조경태 의원이 장동혁 대표에게 노선 변경을 빨리 결단하라면서 그 결단 시한까지 못 박았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빨리 태세 전환을 하지 않으면 노선 변경을 하지 않으면은 본인의 정치적 생명력도 그만큼 짧아지겠죠. 제가 지난번에 2말 3초라는 표현을 했는데 벌써 이제 3월 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3월 초순까지는 저는 장동혁 대표가 빨리 결심을 하고 결단을 내려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 조경태 의원은 늦어도 3월 초까지는 노선 변경 결단해야 된다. 뭐 오세훈 시장은 당장 오늘이라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대구시장에 역시 출마 선언을 한 유영하 의원은요. 이미 노선 변경을 암시를 했다. 선거 앞두고 곧 전륜 얘기할 거다. 이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박지원 최고위원님, 민주당은 사실 뭐 이런 식으로까지의 큰 갈등은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국민의힘 상황이 좀 심상치 않아 보이는데 장동혁 대표가 곧 전륜 얘기할 수 있다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약간 희망 섞인 전망이신 것 같죠. 사실 장동혁 대표께서 과거에도 이제 그런 전륜을 빨리 하라는 요구에 대해서 나는 나만의 어떤 타임라인과 스케줄을 가지고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를 한번 하셔서 다들 그 시점이 이제 2월 19일 윤석열에 대한 내란 본재판 선고일이 될 거라고 예측을 했었어요. 그래서 2월 19일 날 뭔가 메시지를 줄 때는 완벽하게 절연을 메시지를 내지 않을까라고 뭐 기대에 섞인 희망을 가지셨었는데 사실 그날 나온 것도 전혀 그런 기대와는 반대되는 이야기였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뭐 여러 가지 계속해서 희망 사항들은 있겠으나 장동혁 대표가 과연 그렇다면 어떤 일을 계기로 해서 지금까지의 노선을 명분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뭘 명분으로 삼아서 전환을 할지도 잘 생각이 되질 않고요. 오히려 좀 민주당에서는 장동혁 대표께서 지방선거의 승리보다는 그 이후에 일어날
후속 절차들, 가령 뭐 지도부가 사퇴하면 비대위 체제로 전환이 될 수도 있고 새로 전당대회가 치러질 수도 있는데 그 뒤에 당권에 조금 더 비중을 두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의원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지지율이 17%가 나온 조사가 어제 나왔는데 당 내에서는 우리에게는 100만 당원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상규 당협위원장이 한 얘기인데요. 가장 중요한 표심은 당원의 표심이고 국민의힘이 100만 당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라고 하면서 당원들 표심은 장동혁 대표를 지지한다 이렇게 좀 힘을 실어주는 말을 했습니다. 이현종 위원님, 네. 물론 당원 수가 많기는 합니다만 당신만으로 선거 치를 수는 없는데요. 이 해석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셨나요? 제가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어디 섬에 가서 정치하시죠. 뭐. 100만 당원 이끌고. 예. 아니 세상에 정당이 지금 당내 선거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방선거 어디 뭐 섬에 있는 100만 명 모아놓고 그거 선거하는 겁니까? 우리나라 유권자가 4,400만입니다. 4,400만 중에 100만이 얼마나 비중일까요? 근데 지금 이제 와서 100만 당원 가지고 지금 뭘 어디다 명함을 내밀겠다는 이야기죠? 그럼 자기들 당내 대표 뽑고 그냥 당에서 그냥 후보 뽑으면 그 사람이 시장 되고 그 사람이 단체장 됩니까? 저분이 정치하시는 분 맞아요? 어떻게 저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저러니까 지금 저런 사고방식이 국민의힘의 당권파들에게 일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이 17%라는 정말 유례없는 이 지지율을 보고도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들 내에서만 자기들끼리만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이 텔레토비라는 그게 있었어요. 텔레토비, 예. 네, 아시죠? 네. 그러니까 4명인가 3명이 이제 나와서 4명입니다. 네, 매일 아침에 모여서 같이 4명 놀다가 또 가고 또 그 다음날 4명이 와서 놀고 매일 애들만 놀아요.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없어요. 똑같은 겁니다. 매일 그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그냥 자기들끼리만 고립되는 거죠. 근데 정당인과 지금 선거라는 거는 전체 국민들 상대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국민한테 어떻게 표를 얻을 건지를 고민하지 않고 연구하지 않고 결단하지 않으면 네.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그럼 결국은 모든 어석들 다 잃고 모든 단체장도 다 잃고 그러면 자기들끼리 모여서 뭘 할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정말 글쎄요, 저런 사고방식을 한다는 것 자체가 과연 이분이 정당과 선거를 하려고 하시는 분인지 저는 의심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어쨌든 장동혁 대표를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장동혁 대표를 저격하는 목소리들 때문에 힘이 모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점도 짚어드리겠습니다.